2023년 9월 13일 영국 에식스주의 한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곳은 복지위원회였고 70대 부부의 주치의로부터 신변이 우려되는 환자의 소식을 접수받았다고 했습니다. 주치의는 맥컬러 부부가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데 예약된 진료를 자꾸 미루며 병원에 오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부부는 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신변이 걱정된다며 위원회 측은 경찰에 알아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맥컬러우 부부의 집으로 향했고 젊은 여성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부부의 소식을 확인하는 경찰에게 그녀는 자신이 부부의 막내딸 버지니아라고 밝히며 부모님은 여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진료를 미룬 것에 그때마다 사정이 있어서 못 갔던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여행지를 묻자 여러 군데 갔다고 하며 10월이 돼야 돌아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알겠다 하고 발걸음을 돌렸지만 경찰은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연로하고 질병이 있는 노인들이 둘이서만 장기간 여행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다음날 이웃을 수소문했을 때 이웃 대부분이 그 집엔 노부부가 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막내딸과 함께 살다가 몇 해 전 다른 자녀의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15일 영장을 들고 버지니아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녀에게 거짓말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영장을 들이밀고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경찰의 눈에 보였지만 그녀는 말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들을 살펴보려 할 때 잠겨서 열리지 않는 방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에게 방의 열쇠를 요구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방이고 열쇠는 잃어버려서 없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집 밖으로 돌아가 잠긴 방의 창문을 확인하고는 강제로 부수고 들어섰습니다. 서재로 보이는 방에 들어섰을 때 기이한 광경을 마주합니다. 침대는 테두리가 콘크리트 블록으로 둘려 있었고 그 위로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불은 무려 11겹이나 되었고 다 걷어내자 침낭이 보였습니다. 그 안엔 이미 백골로 변해버린 사체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즉각 버지니아를 체포하려 할 때 그녀는 아버지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의 바디캠에 찍힌 영상에서 격앙된 경찰의 목소리와 달리 그녀는 차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2층에 옷장이 5개 있는데 그중 하나에 어머니 역시 침낭 속에 있다고 토해내듯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망한 지 무려 4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그녀가 그 말을 하면서 꼭꼭 숨겨두었던 비밀을 털어놓아서 홀가분해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버지니아의 말대로 2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열자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진 옷장이 보였습니다. 옷장에선 예상대로 여러 겹의 이불 속에 침낭이 보였습니다. 침낭 속엔 역시나 백골화된 시신만이 남아있었고 경찰은 부모의 시신과 오랜 시간 동거한 사실에 놀랍니다. 버지니아는 결국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며 수사관들에게 나쁜 사람을 잡았으니 힘내라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조사실로 옮겨진 버지니아는 부모님을 살해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2019년 당시 32살의 그녀는 독립한 4명의 언니들과 달리 부모의 집에 살며 웹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존이 대학 강사 일을 하다 은퇴하면서 노부부와 딸은 오롯이 집에서만 생활하게 됩니다. 당시 70살이었던 아버지 존과 71살이었던 어머니는 당뇨병과 고혈압, 녹내장 등을 앓고 있었고 딸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버지니아는 프리랜서로 주로 집에서 일을 했기에 부모를 모시고 병원도 다니고 집안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이미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60대 후반에 버지니아에게 경제권을 넘겼습니다. 그녀는 부모의 재산을 파악하고 착실히 살림만 했으면 좋았겠지만 2018년까지 부모 몰래 아버지의 명의로 1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날아든 우편물을 확인하며 사실이 발각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울음과 반성하는 듯한 태도로 무마하려 했습니다. 부모는 사기를 당했다는 소리에 꾸짖기보단 안타까워했고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평소 버지니아가 사치스러운 성향이 아니었기에 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것입니다. 2019년 3월부터 버지니아는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니면서 수면제를 비롯한 약품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엔 독약을 만들어 부모를 해치고 재산을 처리할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독약에 대한 그녀의 집념은 대단했고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6월 17일 그동안 모아뒀던 약들을 한데 모아 새로운 약물로 제조합니다. 평소 잠들기 전 와인을 마시는 아버지에게 쉽게 독약이 든 와인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재 한쪽에 침대에 몸을 뉘셨고 곤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층 방에 계시는 어머니에게도 와인을 건네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바깥의 동태와 소리를 들으려 신경이 곤두서 있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익숙한 소리에 눈을 뜹니다. 아침마다 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였습니다. 간밤에 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는 급히 1층 서재로 내려갔고 아버지는 이미 맥박이 멎은 채 잿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좀 있으면 어머니는 내려와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려 할 것이기에 그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결심이 선 듯 망치를 들고 어머니의 방으로 향합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어 앉은 채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탁자 위엔 어젯밤 건넨 와인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고 버지니아는 왜 와인을 안 마셨냐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었고 그대로 당할 뿐이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여러 번이나 망치를 휘둘렀지만 어머니의 신음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버지니아는 피투성이로 쓰러진 어머니를 뒤로하고 부엌으로 내려가 식도를 들고 올라옵니다. 그리곤 끝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까지 마구잡이로 찔렀습니다. 부모를 모두 살해한 후 그녀는 어머니를 공격하면서 생긴 손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갔으며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시신을 담을 침낭 2개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버지의 시신을 침낭으로 싸고 침대에 벽돌 블럭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나름의 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침낭에 넣은 뒤 옷장에 그대로 숨겨둡니다. 부모의 신용카드가 모두 그녀의 손에 들어왔고 옷과 보석 등을 쇼핑합니다. 시신에 부패하는 냄새가 퍼질 때쯤 이불을 한 겹씩 쌓아 덮으며 점차 냄새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언니들과 의사에게 부모님의 부재를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언니들에겐 주로 여행을 떠났다고 거짓말했고 버지니아와 통화한 후엔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딸들에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여행지를 말하며 장기간 여행할 것이니 연락이 안 돼도 걱정 말라는 늘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생일을 맞이한 친척들에겐 생일 카드와 선물,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부모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도 매번 핑계를 대며 6개월이 넘도록 가지 않았습니다. 집을 찾아온 이웃에게는 아버지가 은퇴하면서 부모님이 언니네 집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얼마 못 가 들통날 것 같은 이 속임수는 2020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훨씬 오래 숨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약을 받을 수 있었고 가족 간의 방문도 엄격히 제한될 때라 언니들에게도 더는 여행 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부모의 유해와 함께 집에서 계속 살았고 부모님의 연금을 받았으며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2023년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그간 감염을 우려로 피해왔던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됐습니다. 버지니아는 몇 차례나 진료 예약을 했다가 변경했습니다. 결국 이를 의심했던 담당인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알렸고 그녀의 범죄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조사 중에 그녀는 어머니를 살해했던 망치와 식도를 따로 보관하고 있다며 경찰에게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아버지의 명의로 빚을 지게 된 사실과 부모 살해 후 처분한 재산 3억 중 4천만 원 가량을 또다시 인터넷 도박에서 잃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녀는 재판에서 질병으로 쇠약해진 부모를 간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자신이 우울증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은퇴 후 아버지까지 집에 계시면서 집안일이 늘어났고 어린 시절 꾸지람 들었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부모님을 마주보는 게 더 힘들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무엇보다 돈을 위해 부모를 살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건의 살인죄로 36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하였습니다.